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상장하는 현대임스와 3일차를 맞는 우진엔텍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최상이지만 변수가 많다.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현대임스는 1월 26일 금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모주가 단독 상장하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지만 지난 1월 24일 수요일 상장한 우진엔텍이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장 3일차가 되는 우진엔텍이 현대임스에 매우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현대임스는 우리사주조합의 12%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정된 주식은 모두 청약되지 못했고 일부 물량이 실권이 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률은 97.32%이고 실권율은 2.68%입니다. 그리 큰 비율은 아니지만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대임스의 직원 상황을 살펴보면 총 직원 수는 122명입니다. 평균 근속년 수가 8.3년으로 매우 길고 우리사주조합 1인당 배정된 규모가 평균 6,252만 원으로 금액이 작은 편이 아닙니다. 즉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이 조금 발생했지만 1인당 배정 규모가 큰 편이기에 큰 단점은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실권 물량이 일반 청약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규정대로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기관 투자자에 배정을 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청약을 하였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배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의수가 2.2주였습니다. 따라서 청약하신 분들 모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임스는 공모가 7,3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2,542억 원입니다. 규모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2023년 상장한 종목들의 시가총액과 비교해보면 현대임스는 ALT, 신성 ST보다 조금 더 많고 에이징랜드, 큐로셀보다는 조금 적은 시가총액입니다. 현대임스는 수요 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11.98%가 있었습니다. 해당 비율이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배정됨에 따라 최종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33.34%가 되었습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 배정을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3.34%, 3개월이 16.53%, 1개월이 7.53%, 15일이 5.94%입니다. 장기인 6개월 3개월이 단기인 1개월 15일보다 조금 더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현대임스는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됨에 따라 유통가능 비율이 22%에서 16.8%로 낮아졌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의 유통가능 금액은 427억 원입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의 최종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0.00%, 일반 청약자가 37.2%, 국내 기관이 40.95%, 해외 기관이 21.85%입니다. 매도 타이밍이 빠른 해외 기관이 21.85%로 상당히 많은 점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없는 점이 장점입니다. 현대임스는 기존 주주가 없는 것을 넘어 상장 후 1년간은 추가로 매각 가능한 주식이 없습니다. 1년 동안은 공모주주만 매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대임스는 등기임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지만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 보유가 있기에 상장 직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장 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없습니다. 현대임스의 상장의 유통물량을 2023년 상장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소닉스보다 조금 더 많고 그린리소스, 메가터치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평균 상장의 유통금액이 388억 원인 것을 감안할 때 평균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임스는 공모가 7,3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하한가 400%는 29,200원, 하한가 60%는 4,38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이 많아 증권사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현대임스는 미래에셋증권으로 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은 미래에셋증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에 최종 배정되신 분들이 495만 5,785명입니다. 평소보다 많은 수준이긴 하지만 미래에셋은 대형 증권사입니다. 따라서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청약자가 매우 많은 편이니 늦어도 8시 40분 전까지는 미리미리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비하면 경쟁률이 아주 높진 않았지만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이었기에 비례 청약하신 분들은 39.64%는 상승한 1193원은 되어야 이익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근 상장 종목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초가보다는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KNS부터 우진엔텍까지 고점이 상한가거나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가격을 기록하였습니다. HB인베스트먼트는 아쉽게도 상한가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무려 235.29%나 상승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이 좋지 못했습니다. HB인베스트먼트의 종가는 시초가에 비해 약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의 상한가로 마감했던 우진엔텍, DS단석, LS머트리얼즈, KNS 고점을 찍고 급락했지만 그래도 조금 상승하며 마무리했던 블루엠텍과 달리 HB인베스트먼트는 장 마감 가격 종가가 최저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이 분위기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임스 상장일 전전일 상장한 우진엔텍이 2일차에도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1일차 상한가 잔량이 400만 주였고 2일차 상한가 잔량도 228만 주나 됩니다. 금액으로는 628억 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일차에 비해 2일차 거래량이 더 적었습니다. 1일차와 2일차의 거래량을 전부 더해도 아직도 55.98%밖에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1일차 전체 매수의 43.41%를 차지했던 교보 이베스트 창구는 2일차인 오늘 일부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아직 매수를 더 하고 있습니다. 3일차인 내일 상한가 금액은 35,800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하이 제휴코스펙과 합병으로 상장한 드림인사이트도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에는 토스뱅크의 상장도 있습니다. 현대임스를 청약하신 분들은 청약자가 많은 편이기에 미리미리 로그인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연이은 상한가 및 높은 고점을 기록하고 있기에 분위기는 매우 좋을 수밖에 없지만 우진엔텍 3일차, 드림인사이트 2일차와 겹치는 점이 큰 변수입니다. 사실상 세 종목 동시상장인 셈입니다. 현대임스는 규모가 조금 큰 편이기에 HB인베스트먼트보다 더 많은 수급이 필요합니다. 현대임스 입장에서는 우진엔텍이 상한가로 시작하여 VI가 걸리고 물량이 잠기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우진엔텍을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한가 잔량이 내일도 유지가 되는지 매도원에 혹시 교보증권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최대한 타이밍을 길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정말 9시 전후로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뀐 상한가 하한가 범위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특별히 살펴볼 것이 더 많습니다. 상장일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